요즘 들어 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체취나 땀 냄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입안에서 시큼하고 쓴 냄새가 올라오고 겨드랑이나 발에서는 금속 같은 비린내, 심지어 피부 전체에서 낡은 기름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다면 그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혈관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냄새를 그냥 위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샤워를 덜 했나, 몸에 열이 많나 보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알게 됐습니다. 몸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는 종종 병보다 먼저 오는 신호라는 걸요. 특히 혈관이 막히거나 썩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바로 이 후각입니다. 혹시 이 말에 공감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고 누군가의 혈관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꼭 함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 요즘 냄새가 좀 달라졌어. 이 말이 조심스러워 망설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말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중장년과 노년층의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이 냄새가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혈관 내부에서 생화학적으로 분해된 찌꺼기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며 발생하는 중요한 신호라는 걸 누차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 노화와 함께 후각 감퇴가 시작되면 자신의 냄새를 더더욱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변화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몸속에서는 염증과 산화가 진행되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결코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혈관이 썩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3가지 냄새, 그리고 그걸 감지했을 때의 대처법까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냄새가 혈관 상태를 알려주는 조기 신호인지 의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건 단순히 냄새가 나는 부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고 그걸 몸이 밖으로 배출하면서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냄새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감각은 바로 후각입니다. 우리 몸의 후각세포는 뇌신경과 직접 연결돼 있어 내장기관의 변화나 혈액 속 대사물질 농도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몸의 냄새를 익숙해서 못 느낀다는 점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후각세포의 수가 줄고 감지 민감도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냄새 변화가 이미 심해졌음에도 정작 본인은 아무 이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의 한 논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68%가 자신의 체취나 구취에 둔감하며 이 중 상당수가 혈관계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을 동반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후각 감퇴와 혈관 건강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거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혈액 속 노폐물이나 단백질 분해물이 피부나 점막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로 냄새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모니아 냄새, 금속성 비린내, 시큼하고 고약한 구취 등입니다. 이는 신장간심 장혈관계가 무너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혈중 요소, 크레아티닌, 요산 수치가 상승할 경우 피부를 통한 배출이 증가하고 체취는 혈관 건강의 거울이 된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 냄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고 어떤 병과 연결되는지를 알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혈관의 이상을 알리는 3가지 냄새 신호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진료실에 앉은 의사들은 종종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분 냄새가 이상한데요? 하지만 그 말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차트에도 남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말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냄새는 수치로 환산되지 않고 누군가에겐 모욕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 안엔 차마 말할 수 없는 징후가 있습니다. 의사는 그저 검사지를 넘기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진단하는 건 당신 몸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검사 수치보다 빠르게, 눈보다 정확하게. 냄새는 몸이 보내는 가장 오래된 경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걸 끝까지 무시하다가 병을 키웁니다. 지금 당신 몸에서 예전엔 없던 냄새가 나고 있다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 간, 그리고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언어입니다. 특히 이 중 한 가지라도 최근 들어 자주 느껴졌다면 지금 당장 검진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암모니아 냄새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혹은 누군가가 요즘 입냄새가 좀 나시는 것 같아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면 단순히 구강 문제만으로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그 냄새가 살짝 자극적이면서도 화장실 냄새처럼 코끝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라면 이는 혈관 건강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냄새는 주로 밤사이 자고 일어났을 때 혹은 식사를 건너뛴 상태에서 공복감과 함께 더욱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바로 체내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액 속 요소 질소와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 침, 땀,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려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냄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스스로 배출해야 할 쓰레기를 정화하지 못해 냄새로 그 존재를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신장 기능 저하가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은 거의 자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이 입냄새 변화를 먼저 감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이 암모니아 냄새는 위생관리와는 무관합니다. 양치질을 잘해도 사라지지 않고 샤워를 자주 해도 땀 속에서 올라오는 특유의 냄새는 남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냄새가 신장의 문제뿐 아니라 혈관 내 노폐물의 축적과 관련된 질환,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신호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가리켜 사일런트 키드니 번아웃이라고 명명하며 초기엔 오직 후각을 통해서만 조기 감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암모니아 냄새는 대체로 자기 스스로는 인지하기 어렵고 가족이나 주변 지인 혹은 병원 진료 중 의사나 간호사가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자 사는 고령자일수록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쉬운 이유기도 합니다. 이 냄새가 자주 반복되거나 입냄새와 함께 소변색이 진하거나 피로감이 깊어지고 다리에 자주 쥐가 나기 시작했다면 그건 신장뿐 아니라 혈관까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암모니아 냄새는 단순한 불쾌한 채취가 아니라 내 몸속에서 처리되지 못한 노폐물이 거꾸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다음은 혈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연결될 수 있죠. 두 번째는 바로 쇠 냄새, 즉 금속성 비린내입니다. 이 냄새는 보통 코 가까이에서 감지되거나 입안에서 나는 것 같은 묘한 금속 맛으로도 느껴집니다. 마치 동전을 입에 넣은 것처럼 혹은 오래된 철제 손잡이를 만지고 난 뒤 그 손을 코에 갖다 댔을 때처럼 느껴지는 비릿하고 묵직한 향입니다. 놀라운 건 이 냄새가 나는 순간 우리 몸 어딘가에서는 혈액 속 산소 운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혈관 안쪽에 염증이 깊어지고 미세하게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이 철분 성분이 노출되며 비린내를 동반한 채취로 퍼져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말초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될 경우 철분 대사 이상과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일부 환자에게서 금속성 구취와 채취가 관찰된다고 합니다. 특히 빈혈이 없는 사람인데도 쇠 냄새를 자주 느끼는 경우 이는 혈관 내부 산화 손상과 관련된 신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냄새는 운동 후 땀이 마를 무렵 혹은 밤사이 자고 일어난 아침에
특히 숨을 깊게 들이쉴 때 느껴지며 심할 경우엔 소변에서도 쇠비린내가 감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냄새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후각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으며 혈관 속에서 노폐물과 독소, 산화된 지방이 축적되면서 결국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는 만성 염증 반응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스 홉킨스 병원의 순환기내과 임상 보고서에서도 혈관 내 산화 손상이 누적된 환자에게서 입냄새나 땀 냄새를 통해 금속성 냄새가 감지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냄새가 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나 하고 느끼기보단 입맛이 이상하네, 오늘따라 피곤해서 그런가 하며 넘겨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냄새는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혹시라도 최근 들어 입안이 쇠처럼 썼던 순간이 자주 있었고 동시에 두통, 현기증, 손발 저림 등이 함께 나타났다면 이건 혈관 내 미세출혈 또는 염증성 손상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금속성 냄새는 눈에도 보이지 않고 통증도 없는 조용한 혈관의 파괴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지력이 당신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큼하고 곰팡이 같은 냄새입니다. 이건 단순히 땀 냄새나 지독한 체취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젖은 수건을 오래 뒀을 때 나는 퀴퀴한 냄새, 혹은 곰팡이가 핀방 안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쾌쾌한 향과 비슷합니다. 이 냄새는 특히 잠에서 깬 직후 혹은 등이나 목 뒤, 겨드랑이 부근에서 자주 감지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다시 올라오는 이 냄새의 정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몸속 혈관과 간, 신장의 해독 기능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보고서에 따르면 간 해독 능력이 저하되면 혈액 속 젖산, 요소, 암모니아 등의 대사산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와 땀샘을 통해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큼하고 곰팡이 같은 채취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냄새가 날 때는 혈액 내 독소 농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혈관이 이미 해독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게다가 이런 냄새는 단기적 피로나 더위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몇 주 이상 반복되며 특히 피로, 입 마름, 소화불량, 혀의 백태와 함께 나타난다면 간과 신장을 포함한 배설해독 기관의 기능 저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혈관 내 독소와 노폐물이 끈적하게 붙어 점점 혈류를 방해하고 나아가 고혈압, 동맥경화, 심부전 같은 중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냄새는 때론 본인보다 주변 사람이 먼저 감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옷에서 쉰내가 나지? 욕실 청소는 했는데 왜 아직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이런 말을 듣는다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최근 발표에서도 노화된 혈관의 내벽에 산화지질이 축적되면 그 부산물이 피부에서 악취 형태로 방출되기도 한다며 이런 냄새의 변화가 혈관 노화의 조기 징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냄새는 피부가 썩은 것이 아니라 혈관이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에서 올라오는 이 시큼한 곰팡이 냄새. 이걸 단순히 냄새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몸속 정화 시스템의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내 몸의 해독 시스템과 혈관 건강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사실 몸은 냄새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증상이 바로 입 냄새와 혀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칫솔질을 잘해도 입안에서 계속 텁텁하고 쓴맛이 난다. 혹은 아침마다 입술이 마르고 입에서 이상한 탄 냄새가 난다면 이건 위장 기능과 함께 간 기능, 더 나아가 혈액의 정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혀에 하얗게 백태가 끼고 중간이 갈라진 듯 보인다면 이는 혈액 내 노폐물이 쌓이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혀는 오장육부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내장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놓치면 안 되는 변화가 소변 냄새입니다. 진한 화학약품 냄새, 짭조름한 냄새, 진한 암모니아 냄새. 이런 냄새가 자주 나고 색깔까지 탁하거나 진한 주황색이라면 이 또한 신장이 과로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독소는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처럼 혈관이 보내는 신호는 피가 탁하다는 단순한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피가 탁해지면 피가 돌고 있는 전신의 장기들이 하나둘씩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혈관이 썩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냄새의 신호와 함께 몸 곳곳에서 보내는 미세한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신호를 감지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혈관을 다시 깨끗하게 되돌릴 수 있는 6가지 실천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복 수분 리셋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이건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공복 시 따뜻한 수분 섭취는 간 해독 효소를 자극해 밤새 쌓인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준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물 한 잔은 혈액 점도를 낮춰주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 순환을 돕기 때문에 묵은 피를 씻어내는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단 찬물은 금물입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위장을 놀라게 해 오히려 노폐물이 쌓이는 원인이 됩니다. 따뜻한 물 혹은 레몬 한 조각을 띄운 물을 매일 아침 마셔보세요. 생각보다 몸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2. 숨쉬듯 움직이는 5분 걷기 루틴을 실천하세요. 혈관은 정지 상태를 가장 싫어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혈류 순환이 급격히 떨어지고 하체 혈관에 피가 고이면서 노폐물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보고서에 따르면 매 1시간마다 5분만 가볍게 걸어도 말초혈관 확장이 유도되어 혈류가 좋아지고 혈전 위험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하루 만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끊어서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식사 후 천천히 5분 걷기, 집 안에서라도 한 번씩 다리를 털고 스트레칭하기. 이 작은 습관이 모여 혈관은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3. 숨은 염분을 줄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금보다 무서운 건 가공식품에 숨어 있는 염분입니다. 김치, 국, 빵, 치즈, 심지어 저염 간장에도 나트륨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혈관은 염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 벽을 자극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망가뜨려 염증과 혈전, 나아가 협착까지 유도합니다. 따라서 평소 음식은 싱겁게 조리하는 습관, 가공식품은 되도록 줄이고 자연식 위주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혈관 건강에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4. 하루 1회 냄새 관찰 일기를 써보세요. 들리시나요? 지금 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 코로 들이마시는 공기, 화장실에 갔을 때 느껴지는 냄새, 식사 중 올라오는 트림 냄새, 이 모든 것이 혈관 상태를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하루 한번 오늘 무슨 냄새를 느꼈는지, 입이 얼마나 마르는지 이런 사소한 감각을 적어보는 습관만으로 몸의 경고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밤 10시 전엔 반드시 누우십시오. 간과 신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합니다. 이때 잠을 자지 않으면 혈관 속 노폐물이 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쌓이게 됩니다. 단순히 잠을 잔다가 아니라 제 시간에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혈관이 자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6. 냄새가 강한 음식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커피, 마늘, 자극적인 향신료,
이런 음식들은 일시적으로 입 냄새를 덮을 수 있지만 오히려 간과 신장을 더 피로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더 지독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입냄새를 잡기 위한 진짜 방법은 냄새를 덮는 것이 아니라 냄새의 근원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은 경고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회복의 신호도 함께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예전처럼 텁텁하지 않고 입냄새가 줄어든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혀의 백태가 옅어지고 혀색이 붉고 맑게 바뀌기 시작한다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소변의 색이 옅어지고 화장실 냄새조차 덜 자극적으로 느껴진다면 간과 신장이 제 역할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몸에서 나던 시큼하거나 금속 같은 냄새가 사라지고 샤워 후에도 개운함이 오래 지속된다면 이제 몸이 안에서부터 맑아지고 있다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냄새는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 지금 실천하신 루틴에서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셨다면 그건 분명히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아무리 향 좋은 껌을 씹고 구강청 결제를 써도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감출 수 없습니다. 입냄새가 심하다는 건 이제는 몸 안 어딘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혈관, 그리고 그 혈관과 연결된 신장과 간, 이 두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몸 안의 노폐물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입을 통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입냄새를 없애고 싶다면 이제는 겉을 닦는 것이 아니라 속을 먼저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방법을 당신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루 한 잔의 따뜻한 물, 가공식품 줄이기, 잠들기 전 5분의 폭식 호흡, 이런 작은 실천이 내 몸의 피를 맑게 하고 내 삶의 공기를 맑게 바꿔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원래 몸 냄새는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몸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었고 우리가 바꿔야 할 건 나이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작은 행동입니다. 혹시 지금 입에서 나는 냄새가 당신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그 첫 번째 걸음이 되어 드렸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정보가 되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숨결, 당신의 하루가 더 맑아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